안녕하세요. 타임 찍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년생 53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었는데요. 정당은 리버테리언 파티, 자유당이 되겠네요. 자유당. 자, 제목이요. President Javier Milei hate his new of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서 모습 사진인데 구레나룻도 좀 있고요. 아주 남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은요 2023년 12월 10일 날 취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라고 그래요. 경제학자. 그러면서 정치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12월 10일 날 이제 전 페르난데스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이분이 현재 보니까 결혼을 안 했네요. 그렇죠? 53세인데 키우고 있는 개, 잉글리시 마스티프라는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타임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르헨티나 지금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국가 부도가 9번이나 났다고 합니다. 디폴트 상태가 1827년부터 지금까지 9번 국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란 단어, 채무 불이행 사태다. 2차 대전 후에 경제 4위 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만화가 있었죠. 엄마 찾아 산말리.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가사 도우미로 간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독일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로 홍콩을 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난 이유는 자원 저주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많다 보니 그 자원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 자원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를 못했다는 거죠. 못 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대국의 앞마당이다. 영국과 미국의 이제 앞마당이었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정치가 극단화됐다고 합니다. 뭐 스페인의 포르투갈의 귀족들이 이민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왜? 귀족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엘리트들이 왔다는 거죠. 미국은 그 노예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층민들이 많이 미국은 갔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포르투갈의 귀족들이라든지 엘리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독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민족주 성격이 이제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키워드가 이제 페론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이분이 이제 당선된 배경을 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르헨티나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9번이나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전, 그 다음에 과도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채, 산업 구조의 취약성, 부패와 비효율성, 외환 부족, 이런 것들이 거의 8, 9 정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6가지 정도의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면서 TV 패널리스트로 활동했다고 그래요. 이 밀레이 씨가. 근데 과감한 발언, 독특한 캠페인 방식. 이게 뭐냐면은 뭐 전기톱을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국가에 대한 그 지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폐지, 정부 지출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11월 대선에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취임한 후에 이제 경제 개혁으로는 공공사업 중단, 페소 가치를 절반으로 평가절하했고 7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쇼크의 요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도전. 자, 국내 외전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연합을 구축해야 했고, 국제적으로는 좀 반사회주의와 반마르크스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우파 지도자들과 좀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르헨티나를 이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밀레이가 서포터들이 지금 그 후원자들이 대통령궁 앞에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밀레이와 바이스 프레지던트, 지금 부통령이죠. 이 여자분이 되는데 이 부통령인 빌라루엘 이분이 이제 75년생입니다. 그녀는 2023년 12월 10일부터 부통령직을 맡고 있는데 이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었고요. 변호사, 그 다음에 활동가로서 특히 테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 연구를 주제로 한 법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부통령으로서 서로 downplay the legacy of Argentina의 dirty war. 자, 이 dirty war란 말 나와 있는데 더러운 전쟁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1976년부터 1983년도까지 군사 독재하에서 저질러진 대규모의 어떤 인권 침해, 이것이 이제 더티 워라고 불려지는데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의 5.18처럼 그런 인권 침해를 의미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탄압, 폭력은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로 기억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플레이, 좀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5.18 군사혁명 이런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했던, 별거 아니잖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폭풍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분의 이제 동생, 여동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까리나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쉽게 말하면 게이트키퍼, 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되겠죠.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선에 승리하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제 가까운 후원자이면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까리나라는 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부통령도 여자, 자기 비서실장도 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르헨티나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었다. 아르헨티나가 정치적 대격변을 겪을 전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묘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퍼주기식 경제 정책들로 국고를 바닥낸 아까 페론주, 그러니까 파퓰리즘이 되겠죠. 파퓰리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부도가 9번이나 났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난에 지쳐가지고 이 청년 유권자들이 이제 밀레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2023년도에 보면 128.9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2018년에 물가가 33.8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엄청 올랐다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자원 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셰일가스와 리튬 매장량이 각각 세계 2, 3위. 그다음에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수출국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내가지고 전년 동기 국내 총 생산의 4.9%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인구 5명 중에 2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자,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경제 성장률. 정부가 아까 무상복지, 그러니까 파퓰리즘에 의해서 다 퍼주다 보니까 국고를 다 써다 보니까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위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10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지적했고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2020년, 2021년 이 정도의 10.7 성장을 좀 했네요. 그러다가 계속 곤두박질 쳐서 2023년에 마이너스 2.5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는 높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이러니 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레이 씨는요, may be 어쩌면 the world most eccentric. 자, eccentric이란 말은 센터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EX가 아웃이니까. 이게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상한, 이런 뜻이 되겠죠. 아주 이상한 그런 국가 수반이라는 거예요. Not long ago,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libertarian economist, 자유주의자 경제주의자 학자이면서 TV의 그 펀디트였다. 펀디트란 말은 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평론을 해두는 경제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known as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었냐면 엘 로코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엘 로코를 영어로 하면 이제 madman, 즉 미친 남자. For his profane outburst. profane 하면은 이제 그 신성모독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그런 outburst였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분출하는.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이 이제 엘 로코코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음반을 낸 그 매드맨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어떤 음반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앨범에 나와 있는 그런 가수들처럼 매드맨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인, 신성 모독적인
그런 아웃버스트,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The oddity. 자, oddity는 말은 원래 odd가 홀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oddity 하면 좀 이색적인, 홀수니까 짝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oddity of his campaign. 그의 선거운동의 특이성은 뭐냐면 overshadow 했다. 자, shadow는 그림자인데 over니까 그림자를 위에다가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드리우다, 보잘것없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이상한 그런 특이성이 뭘 그림자를 지었냐면 the stark austerity program. 그러니까 스타크, 아주 명백한 austerity 프로그램. 자, austerity란 말은 긴축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스타크 명백한 긴축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긴축 프로그램을 이제 그림자를 지었다. 보잘것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운동의 이런 특이성들이. 근데 그 긴축 정책은 뭐였냐면 그가 promoted, 선전했던 것이죠. The poor country out of its economic crisis.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로부터 그 나라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런 그 긴축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거 전략이. 그리고 근데 밀레이 씨는 brag, 자랑했다는 거죠. 그의 being the tantric sex guru. 자, tantric이라는 말은 지금 그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보시면 어떤 여기 탄트라 섹스란 말이 나오는데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이 성적 에너지를 통해서 파트너 간의 깊은 연결과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행위를 뭐 탄트라 섹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릭 섹스란 말은 여기서 밀레이가 이제 이 거루란 말은 대가라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랑하라는 말을 한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심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 텐트릭 섹스의 어떤 거루라고 말했던 것은 이분이 대담하고 어떤 직설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카주라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어떤 탄트라 섹스를 나타내는 그런 조각들, 유명한 작품이 이제 카주라오라는 곳에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가 자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텐트릭 섹스 거루란 말은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브랜디쉬, 자, 브랜디쉬, 체인소란 말은 여기 이 체인, 그러니까 소란 말은 톱인데 어떤 그 체인소, 그런 것을 이제 휘둘렀다는 거죠. 브랜디쉬, 휘둘렀다. 어디에서? 랠리, 집회에서. 뭐 하려고? symbolize his plan. 그의 계획을 symbolize, 상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었냐면 slash government spending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slash,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 베는 것이잖아요. 삭감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은행을 없애버리겠다. 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의 계획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전기톱을 갖고 이렇게 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레스업, 정장을 입었죠. 슈퍼히어로의 정장. 그래서 노래를 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피스컬 팔러시, 재정 피스컬, 회계 연도의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슈퍼히어로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사진 이것이 되겠죠. 어떤 만화나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의상을 입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raised in a Buenos Aires suburb입니다. 그러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런 외곽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밀레이 씨는 have a troubled childhood.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유년 시절을 겪었네요. 그런 말하기를 그는 physically, 신체적으로 abused,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어떤 신체적으로 때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eclared in TV interview. 그래서 TV 인터뷰에서 선언하기를 대절 against the political caste. 그러니까 정치적인 카스트. 아까 그 포르투갈의 그런 엘리트들이 여기는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이민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극단화되면서 양극화가 된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카스트, 즉 계급이 나눠진 거에 대해서 against,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emerged, 등장했습니다. 무엇으로서? national figure, 국가적인 인물로서. 뭐 하는 동안?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이때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그러니까 바이럴, 유포가 됐죠. 틱톡에. 그의 렌트란 말은 불평, 불만 이런 뜻이에요. 뭐 횡설수설 시끄럽기만 한 불평을 뭐라고 한다? 렌트.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에 대해서 틱톡에다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바이럴 유행을 탄 거죠. Against government lockdown. 그러니까 정부가 락다운 폐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어떤 틱톡을 이제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팬데믹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바이럴 아주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1년에 그는 decide to jump into politics. 그래서 정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국민이 원하니까 이제 소환하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까리나는 아까 여동생이 하겠는데 그래서 managed his successful campaign. 그의 성공적인 어떤 캠페인을 이제 매니지 관리를 했다는 거죠. For a seat, 어떤 좌석을 위해서. In the lower house of the legislature. 그러니까 하원이 되겠죠. Which included an ad.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show him, 그에게 destroying a model of the central bank with thorough hammer. 토르라고 하는 그 전기토 같이 그런 망치를 가지고 그 북유럽에 나와 있는 토르 신 있죠. 그 신이 이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을 모델을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애드, 광고를 포함한 어떤 그런 광고 전략을 이제 관리했다는 것이죠. 여동생이. 자, he has met twice with Tesla.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하고도 친한가 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share their love of free market in the first meeting. 처음 만났는데 프리마켓,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그런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이런 사진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는 C 보았습니다. 무엇으로서 포라미노 아주 유명한 그런 눈에 띄는 ideologically ally,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띄는 이상적인 그런 ally, 동료로서 어떤 서로를 봤다는 것이죠. 즉 자유 시장주자로서 어떤 이상적인 그런 ally, 그런 동지로서 봤다는 것이죠. 서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믹 배틀, 경제적인 어떤 다툼에 있어서 또는 정치적인 다툼에 있어서 또는 문화적 다툼에 있어서 밀리는 말했다. 우리는 포스트 마르크시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lead the world to ruin, 세상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포스트 마르크주는 뭐냐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현대 사회의 그런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중요한 철학적, 정치적 접근법을 뭐라고 한다? 포스트 마르크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냥 포스트 마르크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변한 것을 이제 마르크시즘을 이제 적용하는 철학, 정치적 접근법을 말하는데 그렇지만 while he relished his rising international profile.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분의 프로파일이 이제 떴죠. 그렇게 이제 그걸 음미를 하면서 relish 음미를 하면서 밀레이시는 또 알았다. 그의 성공이 will be determined at home. 집에서, 즉 국내에서 확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30일 날 그는 나치 성과를 거두다. 그의 첫 번째 이제 법률을 이제 성과를 냈는데 그때가 이제 curtailed version of his omnibus bill. 그러니까 옴니버스란 말은 옴니버스가 올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법안의 어떤 curtail, 좀 삭감된 버전이 approved,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Lower House of Congress, 즉 하원 의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삭감된 법안이 처음으로 이제 삭감이 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옴니버스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와 행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종합적 법안인데 처음에 664개의 조항을 포함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좀 논의를 거쳐가지고 절반 정도, 그래서 300개 조항으로 축소됐다는 말이에요. 커테일이란 말이. 그러면서 국영기업을 41개의 국영기업을 사기업화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하고 4개의 기업만 사기업화 대상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우편 서비스 등 5개 기업은 사기업화 또는 민간 입찰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고 정부 조직 축소,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줄였다. 그것이 뭐다? 옴니버스 빌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행정체제를 대대적으로 종합적인 법안을 좀 줄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커테일이란 말, 삭감된 그런 옴니버스 그 법안의 형태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 그 나치 성과를 좀 냈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요소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일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떤 경제학자가
대통령으로 이제 소환이 되어서 국민의 소환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분의 정책들이 이제 통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르헨티나 기사 또 계속 그 주시하면서 또 기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